歴史を子どもたちに教えるため、日本各地に小さな講習所を作りました。これが朝鮮学校の始まりでした。조선학교를 아십니까?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면 모골입니다. 한경남도 하는 반탄처럼 사포건처럼 해요. 許しがたい2度もの不当判決ですが、私たちは決して屈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何が子供じゃんなもんお前。スパイの子供やないかスパイの。朝鮮学校への無償化適用をご協力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제일 교포들 힘내세요. 내야지 전 재산 들어가 달달이지 내가 전부 반납할 테니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내가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이 땅이 둘 아닌 하나였을 때부터 바다 건너 70년 동안 우리말을 지켜온 조선학교 아이들을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소정 너무 감사해요. 바쁘신데. 예. 아, 예. 1978년 일본에서 태어난 축구 선수 안영학. 고향 전라남도 광양군이에요. 동포들은 1세대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오기 전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조선학교 출신 J리그 스타에게 2006년 할아버지의 모국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한국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 K리그부터 오퍼를 받아서 꼭 한번 제가 뛰어보고 싶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의 땅에서 일본을 들고 날 때 재입국 허가서, 또 한국 입국 때는 여행 증명서. 2개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한 안 선수의 국적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해방 후 일본이 60만 제1조선인에게 부여한 조선적이기 때문이죠. 한때는 일본 사람으로서 취급을 했던데 그래도 해방 후에 또 조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등록증에 조선이라는 기호라고 하나? 예, 그쪽은 아니고 지금 네, 조선 그쪽은 일단 조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고 사실상 예, 그쪽 뭔가 복잡한 예, 조선족 예. 조선적을 고집하는 이유. 한국 국적으로 바꾸면 조국이 둘로 나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선배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조선 사람이고. 예. 조선족 선수에게 북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피파 랭킹 116위 북한은 44년 만에 본선에 올라 한국과 나란히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동반 출전을 이뤘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일본에서 잘한 제일 동포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랑 같이 예선을 이겨내고 꿈의 무대였던 월드컵 무대에서 같이 나란히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2017년 은퇴 후 선수이자 감독으로 독립축구연맹 대회에서 뛰게 됩니다. 피파에 가입하지 못한 47개 미승인 국가와 소수민족들의 축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그런 이념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살면서 축구 선수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저의 이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꼭 가야겠다. 우리 제일 코리안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싶었고. 일본 축구를 상징하는 남색, 한반도를 본딴 호랑이. 그의 팀은 제1조선인으로 자긍심을 가진 UKJ, 일본의 통일 코리안들입니다. 해방 뒤 일본에 남은 조선인 60여만 명이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국어 강습소를 세운 겁니다. 1946년 초엔 이런 학교가 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모국어를 모르던 아이들은 처음으로 우리말과 글을 배우게 됩니다. 本日日本国憲法を公布せしめた 메가더가 이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즉 GHQ가 통치하던 전후 일본에서 새로운 헌법이 시행됩니다. 이때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가 한국 신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뀝니다. 조선적이 표시된 외국인 증명서를 지니지 않으면 감옥에 구금하거나 강제 퇴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월 문부과학성은 전국 지사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조선 아이들도 일본 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족교육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의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통지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강제 폐쇄됐습니다. 당시 조선학교 아이들이 메가더에게 보낸 탄원서입니다. 우리들의 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조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식민지 통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GHQ는 당황했습니다. 메가더의 지시로 당시 미국 국무성 직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조선인과 관련한 일본의 관심사는 일본으로부터 내쫓고 싶다는 소망과 관련이 있다. 조선인에 대한 태도가 불명확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도 생각해보면 조선인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국민 감정의 영향이 크다. 냉전에 휩싸인 동아시아.
분단된 한반도에서 제주 4.3이 일어나고 GHQ는 제2동포 정책도 강화합니다. 민족교육운동이 치안을 위협한다며 계엄령까지 선포하죠. 일본 전역에서 동포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3,000명 가까이 체포되고 오사카에서는 16살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4.24 교육투쟁입니다. 예, 저는 사진이 찍혀온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안아가지고 바깥으로 탁내 동댕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그 저해대가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철로 되고 있는 거기에 막 모퉁이 탁 머리 찍고 서이 다요. 막 되게 아팠지만도 그런 것보다 너무 그 부하가 나오네. 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네. 슬프다는 마음보다도 뭐 우리가 어제까지 다닌 학교 왜 우리가 그렇게 당해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이 책 때문에 아니에요. 학교를 빼앗겼던 소녀는 70이 넘은 지금도 남아있는 조선 학교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를 하는 것이 2011년 3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떡국하고 김치를 1,000씩 가져가가지고 또 김치도 그 주고 신라면 맵지요. 예, 떡볶이는 맵지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작년 9월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문 닫을까 추우니까. 네. 코 닿을 때 시작. 엎어심. 식당을 운영하다가 우리말 선생님으로 유명해진 데는 배우 배용준 씨도 한몫했습니다. 리얼 받침을 읽어요. 배용준가 겨울연가에서 나오니까 그때 햇빛을 내가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용준하고 배영애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모두가 그 신청해서 한글말을 시작했거든요. 3군데서. 설 잘 셌어요? 네, 잘 셌어요. 예, 그러면 좋아요. 예.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좋아. 뭐요? 새해 인사하고 식사했어요. 손자들에게 세뱃돈을 줬어요. 나도 주세요. 네. 이불을 덮다, 담요를 덮다. 선생님의 조선학교 사랑을 일본인 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もうそういうものに対してのエネルギーが普通の人以上にすごいんですよね。それをもうすごく肌で感じます。だからなんか協力できることがあればこれからもできることはねして差し上げ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 일본 사람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또 그 뒤에는 30년간 식민지하고 했지만 지금 일본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한테 계속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지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른바 제특회와 우익단체 회원들이 학교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창문 밖을 슬쩍 내다볼 뿐입니다. 이 습격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15년째 조선학교를 연구하고 있는 류타 교수는 교토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마 그런 평일 날에 그 초등학교 안에 아이들이 있었을 때 1시간 그런 뭐 행동을 할 거라고 뭐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죠. 반일 교육을 하는 스파이 학교라는 주장에 역사 인류학자로서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고 일본의 지역구분, 일본의 모습, 일본의 지형이라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일본의 교과서의 조선어판인 거죠. 근데 이걸 5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6학년 조선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서는 먼저 일본 역사를 배우는 순서가 돼 있는데 반일본 제국주의인 것은 맞고요. 옛날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도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역시 뭔가 비판을 하는 건 맞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일본 전체라든지 일본 사람 전체를 적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북한이 1957년부터 보낸 교육 원조비가 조선학교 확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핵심은 지역 동포들의 자주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 과정도 제1조선인의 상황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1962년에는 새로 사병설되었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이 교토는 조상화 교실 앞에 있는 조상화는 없어졌고요. 부모님 심정은 약간 복잡하고요. 사상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현재는 아직 2003년인가 아예 만든 교과서를 쓰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2000년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그 6.15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통일 치안적인 내용을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북반부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북한 다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서울에 있으니까 중부 지방. 중부 3번은 동부. 베트산이 있으니까 동부 지방. 반탄 좋아하고 빅뱅 좋아해요. 뱀뱀뱀. 사포건 좋아해요.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현대사가 어려웠어요. 무슨 문제가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의 대학 문제가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요? 리슨망. 서툴긴 해도 우리 것을 익히려는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물도 독도는 따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반 학교는 일조교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죠. 직업학교, 유학원 등과 함께 조선학교도 여기 속합니다. 조선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공식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일본 학교 학생들처럼 철도 운임을 할인받게 된 것도 90년대 이후입니다. 국제법에 의한 응당한 교육의 권리를 별도의 시험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건 2003년에서야 가능해졌습니다. 47년 교직 생활 동안 불이익에 맞서는 게 일상이었던 교장 선생님도 9년 전 날아온 팩스 한 장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근거로서는 못 된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조선학교를 제외한다는 이러한 돈지를 받고서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정말 일본 정부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고 말과 글을 빼앗긴 그 각오에 대해서도 반성 안 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동포들을 학생들을 못 살게 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서 정말 불쾌하다 이전에 정말 일본 정부를 정말 연소치 못하는 또 반대로 반드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고교무상화를 실현하고 우리 학생들이 비록 일본에 살지만은 가슴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생각도 났습니다. 이 학교가 그 간첩을 양성하는 학교라든지 빨갱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의 군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봤고 싶다는 이것은 우리 추상 민족의 독특한 무엇입니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가족과의 재회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본에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그 중급학교 2학년 시절 역시 저고리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2명이 저의 저고리에 옷걸음을 이렇게 당기고 뭐 이건 뭐냐 해서 계단에서 밀도록 했어요. 그런 거 특히 그 인원수가 많은 도쿄의 조선학교의 여학생들은 전차석에서 많이 치마 저고리를 그 나이프로 지켜는 사건이 많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저고리로 갈아입고 통학을 할 때에는 제2교복이라고 해서 일본식 교복을 입게 되었어요. 지난 2010년 전국의 고등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10곳만 제외됐습니다. 朝鮮学校への無償化適用をご協力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朝鮮学校への無償化適用ご協力お願いします。 도쿄와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 히로시마 5개 지역에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250명이 직접 원고로 참여하는 일본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基準は満たしているよねと教員数なりカリキュラムなり講師のこんな当たり前のものがねこんなに長い間かかって제가진짜제해봤어정말로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승소한 건 오사카 1심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たった一言、原告の請求はこれを棄却する。費用は原告が負担する。これだけだったんですよ。こんな法治国家がありますか。法治国家じゃない。日本はもはや法治国家じゃない。司法は死んでる。もう悔しくてたまりません。許さないよ。朝鮮学校差別反対。安心して通える場になっていくってことが大事なんですけど、민주당 정권에서 고교 무상화를 도입할 당시 책임자였던 마에카와 전 문부과학성 차관.
당연히 조선학교도 무상화에 포함될 줄 알았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よくないですよ。私みたいなばっかりだったら世の中。中学校卒業程度の15歳以上の人が学んで3年間学んでいると。でそこでこれだけの数の授業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れで十分だということでね。そういう基準をまず作ってもらったんですね。京都と大阪と神戸の3校の朝鮮高校を見学して、真面目に勉強しているところを見てきました。日本語の授業もやっていて日本の古典文学なども勉強していてね朝鮮半島の文化についてももちろんしっかりと勉強しているけれども日本の文化もしっかり勉強しているし日本語も勉強しているし教室にはキム・リルソンさんとキム・ジョンイルさんの肖像画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あったけど肖像画が掲げてるからといってそれが何か文章化の対象にしてはいけない理由になるかっていうとね私はそれは理由にはならないと思ってました。왜 배서했는가 하면 그 북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일면적이라든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지방 법원이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 학교의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하나씩 그것을 따지게 하면 한국 학교가 그러니까 도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의 학교에 대해서 그 원자 포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체 포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본질상. 그런데 재판법원이 조선학교 교육 내용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문제 삼았다는 거 이것이 정말 너무나 불평등하니까 で政権交代したらもう自民党はもうはっきりと朝鮮高校は対象にしないんだと無償化から排除するんだという考え方でしたからねそこでもう真っ先にこの朝鮮高校についてはその個別審査の対象になっていた条文を削除してしまった朝鮮高校は対象にしないままもう根拠規定そのもの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こういう形になっていて非常に変則的な形 도쿄 변호인단은 이런 행정 절차상의 논리적 오류를 파고들어 최고 재판소에 상소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헤이트 스피치도 있는 속에서 학생들을 그 원고를 시킨다 하는 것은 위견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근데 많이 토론도 했고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위사로서 아무렇게도 못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전 손을 들고 원고가 되면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고 원고가 돼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되죠. 거기까지 전 학생들을 근질을 가지고 해줬는데 이거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죠. 취재진은 현재 문부과학성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ちょっとしばらく時間が経ってまして、何も連絡がなかったもんなんで、ちょっと確認の電話を入れました。直接取材にはちょっとお受けすることは控えさせていただいて、ちょっと文書でいただいた質問に回答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한 달이 지나 받은 9줄의 답변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답할 수는 없지만 법령에 따라 적절히 판단한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해서 배제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하세가와 씨는 조선학교 67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6개월의 대장정의 이야기를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日本人のあれに伝わってないわけですよ朝鮮学校の良さが。だから変なデマゴギの、スパイ学校じゃないかとか朝鮮総連に金が流れ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かそんな心ない中傷が平気で浴びせられるのでそれを何とかしたいって思いで本にしようと。 조선학교 지원 단체들에서 활동하느라 은퇴 뒤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인권단체들과 유엔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朝鮮学校を排除してるのは差別だよって言われてるでしょうと。だから速やかに適用し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ら、文部科学省の役人が何つったかっていうと、いやー罰則規定がありませんし従う義務がありませんって言ったので、冗談じゃないっていうんで。平等だ。部落差別を許さないぞ。朝鮮学校だけを無償化から外すな。その世論を変えるっていうか社会を変えていくのはそう簡単には変わらないけど、地道な努力を続けていくことによってある時ボーンとね変化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それを信じて活動は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어머니들은 스위스 제네바로 떠납니다. 이번에 꼭 넣고 주네브에서 많이 해보자. 2013년엔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그리고 이번엔 아동권리위원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해서, 이거 초등학교 학생, 이거 중학교 학생, 이것도 예쁘지요. 이거는 그 오사카 재판 판결 듣고 나서 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마라, 이런 게 뒤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완금 운동 500엔, 그것을 그 지역 동포들이랑 그 어머니들이랑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은 돈으로서 보내게 되었어요. 네. 전역에서 일본 전역에서 네. 한 달 동안인가요? 한 달 동안에, 예, 한 달 동안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 협력을 해주셨고, 그 일본 사람들도 물론 협력을 해주었고, 그래서 남조선 이남 동포들도 그렇고, 그래서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까지 이 협력을 많이 해주었어요. 근데 우리 26살 아들이 고3 때 정말 같으면 2010년부터 4월부터 고교무상화 제도가 실시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 시행되어야 했던데 우리 애들이 처음으로 폐지되었어요. 그것이 참을 수 없어서 그때로부터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 8년 지나고 이제 9년째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 차별적인 그 정책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어머니들 많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제네바에 다녀온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의 아동 인권 상황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제1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오신 원당현 Per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수성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과 동무들이 있으니 온통 학교도 아주 즐거워요.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몽당연필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조선학교에 한국의 회원들을 데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데리고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수업을 받고 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학부모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교류하는 거죠. 가서 이제 공연도 합니다. 공연 수익을 이제 조선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건데 그런 소풍이라는 게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조선학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주민인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학교가 우리 제1조선인 학교는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죠. 2010년 4월부터 지금 8년 동안 일본에서 고등학생 나이로 유일하게 무상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유일한 그 학생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우리 외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혀온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김복동 위안부 할머님, 또 기록순 할머님 등이 참 푼돈으로 모은 그런 그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조선학교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하시며 전 재산을 제1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 제가 나이 15살에 허무하게도 끌려가 한참 공부할 나이에 끌려갔어요. 공부에 한이 맺혀서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습니다. 절대 저 기죽지 말고. 역사를 없애지려고 하는 일본에서 그 역사를 곧 지키고 또 우리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기 일주일 전에도 기부금을 남겼죠. 제일 교포들 힘내세요. 내 아직 전 재산 들어가 달달이 되면 내가 조금 반납할 테니 그리 알고 한국 교민들 여러분 힘내세요.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내가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할게. 유전이 보내야 돼. 좌우로 살아야 돼. 우선은 동포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을 줘요. 이때까지 싸워오면서 외로웠던 싸움을 이제 우리도 편이 있구나.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 우리의 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 조선학교를 가서 그 동포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교의 풍경, 그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죄책감, 미안함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주어지는 행복을, 그 인권을 우리는 그냥 얻어본 적이 없다. 다 싸워서 얻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 무상화 문제나 보조금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일본 사람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이야 유치원 가자. 응? 일어나세요. 준이야 일어나. 오하요. 가자 린준이 가자. 조선 유치원에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해야 하는 인준이. 따뜻해지지. 이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어서 온다 이제. 어서 먹자. 안녕하세요. 빨리 갔다 와.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다녀오세요 선생님. 인준이. 초급 학교 4학년 누나도 차 타고 지하철 타고 40분이나 걸려 학교에 갑니다. 준비물 다 잊어버린 거 없지? 요린이었대. 너. 잘 넣어. 갔다 와. 간반대네. 그냥 집에서 가깝고 돈도 안 들고 피곤할 일도 없는 일본 학교에 가면 안 될까요? 싸움했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예. 왜요? 조선 부지거든 뭐 아래두기 되고 뭐.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다 받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건너왔는데 조선이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어색했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아빠는 이제 여기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조선 유치원 보내고 조선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또 그 당연한 게 저는 또 이제 아닌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 졌어요 제가. 내가 이겼죠. 승리의 비결. 예, 저희 아이들 세 글자 있잖아요.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불리어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저는 제일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게 북한 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제 갈등이 일본 학교로 많이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일본 학교 아니면 일본에 있는 한국 학교.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정말 극소수이지만 일본 부모님도 계세요. 일본 분도 계시고 저도 한국 사람도 있고 인터내셔널 작은 인터내셔널. 작은 인터내셔널. 지구촌. 지구촌. 예. 그 선택지라고 하는 게 사실 초등학교밖에 거의 없어요. 한국계 학원도 있기는 하는데 없는 지역이 더 많고 교토에도 국제 학원이 있는데요. 국제 학원은 지금 일조교라고 하고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따르는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언어를 과외로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역시 언어 부분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존심이죠. 인사하자요. 네, 가자꾸나. 예, 빨리 가자. 괜찮아. 준이 뭐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 수제비? 수제비죠. 일단 코리안인데 자기 나라 말도 못하고 자기 나라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러면 과연 조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보다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고민이 더 불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국 고교 럭비 대회. 오사카 조고 럭비부가 지역 예선에서 우승, 4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냐며 먼저 말을 걸어오신 할아버지. 이번에 손자가 둘이나 출전한답니다. 하나는 친손자 김수일, 누를 환자 황정화. 이거는 외손자인데 전부 우리 학교. 말을 모르면 뭐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정신이 오래 날아가가지고네.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기면은 우리 집에 제사 다 준지. 자, 그러면 안녕. 아이. 올해 목표는 전국 8강. 조고 아이들이 한 걸음 더 뛰고 더 땀을 흘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숙이라든지 어디 갈 때마다 여러 전국 동포들이 우리 반도 주고 도움도 주고 정말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동포 여러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국에 차별을 받고 슬프게 하는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 23번 한정하! 23번 기영준! 25번 고자만! 쌍쌍! 게임 막으세요! 하나씩! 게임! 오란! 초등교육 학생들은 그것이 그 모티베이션. 예. 자기들이 잘하면은 동포들이 기뻐해주고. 예. 저도 그 평상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거기에 많이 기대를 받고 있고 너희들이 잘하면은 동포들이 기뻐해주니까. 초코 파이팅! 드디어 1차전. 초반부터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수일이의 저돌적인 플레이 덕일까요? 큰 점수차로 2차전에 진출했습니다.
歌を歌いたいと思います。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위안부 문제 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그냥 놓고 가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학교는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나라보다 더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우선해서 사람을 소중히 못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사람으로서 일단 누군지 저도 우리 학교 다녔으니까 조선학교 다녔으니까 안영학이 누군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でも朝鮮とか日本とかね関係ないじゃないですか。子供はみんな一緒ですよ。いつまでも同じ民族がね分断しているはずがない。統一したこの韓半島、朝鮮半島の国に対して日本がどういう態度を取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がさらに問われ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 초등학교 학생들은 북도 알고 남도 알고 일본도 아는 특수한 학생들입니다. 틀림없이 북과 남을 이어주는 또 통일된 조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래서 번영을 이룩하면서 큰 역할을 놓는 학생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학교에 갑니다.